아직까지는 또 바닥을 잡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더 밀릴까요? 주 중반과 후반 어떤 전략 필요할지. 그럼 마감의 정석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후반에 하락할 때 유동성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정이 온다면은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유동성 배터리 핵심 주의 추세가 무너지면 현금, 네. 그리고 배터리 살 기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주는 제가 배터리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꼭지에서 좀 따라가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 가격대들, 그리고 근거들 많이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격이 반응한 주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갑자기 SG 그룹, SG 증권에서 이 폭탄 매물이 떨어지면서 CFT 물량, 요 레버리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대거 하한가 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요거 좀 경계해야 될 요인들이 하나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어떠한 상태였었냐면 2200에서 2500대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2200에서 2500대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주도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자금을 끌어왔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시장은 무너져도, 시장은 조정을 보아도 배터리만큼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유동성 자금들이 빚을 동반하면서 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심리가 양호했을 때는 상관없는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한가 가는 흐름들의 주식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CJ 같은 이런 큰 기업도 오늘 장중에 하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에 다울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 시가총액이 꽤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1조가 넘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하림지주도 지금 하한가 갔고, 세방,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선강, 서울가스, 삼천리, 이렇게 하한가 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낙폭가대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대규모 계약 있었기 때문에 2024년도, 2025년도 익스펙트를 갔다 오면서 왔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받쳐졌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동성이 이제 오늘처럼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들이 나오면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요 사태를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신 다음에 조금 더 좀 느긋하게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해드리는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다리는 기준도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배터리라는 이 기업을 다시 잘 싸게 사서 수량을 늘리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인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좀 터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요거는 지난주 후반에 제가 환율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죠. 2600대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세 종목을 좀 바라보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좀 멀쩡한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자금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전고점 좀 돌파하는 거는, 이건 좀 우리가 현금을 좀 일부 관리한 다음에 좀 우리가 차후 좀 더 좋은 가격대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기업들 가격들 다 한번 복귀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들 잘 조화시키면 더 나은 성과 계속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식들 가운데 저는 제일 눈에 띈 게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가격이 2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26만 5천 원이라는 자리를
첫 번째 기준 자료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26만 5천 원이라는 자리는 에코프로 BM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수혜를 받으면서 OPM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케벡 합작 공장 일주 투자 발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 성장을 주식시장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상으로 요 자리에서는 방어를 좀 해줘야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방어가 되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맞으면 괜찮은데 여러 번 떠들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그 가격을 건들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건들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가격을 건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26만 5천 원이 붕괴가 되면 배터리 관련돼서 여러분들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26만 5천 원이 붕괴되는 순간 한 22만 원 선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죠?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막 이야기 해드리면서 가격대 제시했던 가격대가 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26만 5천 원 잘 지켜보시다가 혹시라도 붕괴되면 중간에 애매할 때 들어가지 마시고 한 22만 원대부터 좀 다시 공략할 생각을 하셔라. 요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같이 이야기했던 게 에코프로의 57만 원입니다. 뭐 같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서 뭐 연동되긴 연동되는데 이제 디테일 보게 되면 약간씩 좀 다르기는 하죠. 이제 이 주식한테 제일 중요했던 가격은 전 57만 원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을 노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드리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두드린다는 얘기는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빨리 증가를 해서 76만 원대로 돌파를 해서 추세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하방 변동성을 44에서 46까지 열어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터리 지금 신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유동성을 가져왔던 애들이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서 공략 타임 같이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좀 따라가지 마시고, 이전에는 17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을 때가 이 LNF가 NCM과 NCMA로 체질 개선이 됐을 때입니다. 그 성장주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익스펙트가 되게 중요해요. 성장주 있잖아요. 주도 산업의 성장주 투자할 때는 익스펙트가 되게 중요해요. 전망치가 돈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익스펙트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돈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동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잘 지켜보다가 오늘 거래대금 2배수 이상 늘어나야 돼요. 만약에 2배수 이상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게 되면 공략하시는 분들은 가격대를 25만 원 이하에서 사야 되겠다. 60에서 살짝 깨지는 시점에 그때부터는 좀 기다렸다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이게 추세가 좀 분기가 되면 1차적으로 54만 원 선 정도에서 방어 나온지 보자 하면서 뭐 엑셀도 보여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지수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증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증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느냐. 근데 지금 현재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나머지 조인트벤처 관련된 것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안 늘더라고요. 성장주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익스펙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돈을 계속 투입할 수 있다는 조건을 형성을 하는데, 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제 돈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손절하기 싫으니까, 이야기는 같은 돈으로 수량을 더 사고 싶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54만 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애매한 자리 사지 마시고 한 50만 원 좀 깨지는 자리, 51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여러분한테 기준 안 잡아드렸죠? 요거는 중요한 가격대만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얼마가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위쪽으로는 42만 원이라는 자리는 이 주식이 2018년도 때 전성기 때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으로 인해서 증설 관련된 모든 사업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됐을 때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번에 갔다 온 거고, 요번에 이제 되돌림 조정을 어느 선에서 이제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38만 원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38만 원짜리 복귀를 해야 되고, 38만 원짜리가 복귀하지 않으면은 아래쪽으로 30만 원까지는 크게 열려 있구나. 이렇게 밴드 두 가지 가격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거 반영해서 리딩하고 있어요.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 그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이하에서는 계속 뭐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좀 드리고 있는데, 바이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근데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번 바이오 제약은 R&D 성과도 되게 중요한데요. 요번에는 CB나 BW와 관련된 게 올해 2023년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똑같은 R&D에 대한 성과가 나와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운이 없게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서 피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80만 원 이하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 방송 보고서 많이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매도 의견 드린 적 없습니다. 지금 가격은 충분히 이익 낼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가져가자는 의견 계속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꼬리 기준으로 제시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얘네들은 과거에 언제 잘 나갔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 났었을 때만 사면 돈을 법니다. 2008년도 그 삼성전자가 대규모 적자 나서 그 4분기 때 실적을 꼬꾸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실적이 박살날 때만 사면 돼요. 실적이 박살날 때 사서 실적이 좋아질 때 사는 기업입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이 완전 박살났을 때, 이때가 4분기 적자 났을 때거든요. 발표했었을 때. 적자 때 사는 거예요. 호재 때 파는 거고.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장 꼬꾸라졌을 때가 2019년도입니다. 실적이 가장 꼬꾸라졌을 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적이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실적이 꼬꾸라질 때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89,000원 꼴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팔 필요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고, 지난번에 제가 LG전자 이야기했으니까 기다리면 10만 원 밑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7,000원 정도만 더 빠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LG전자처럼 뭐 주도 산업에서 막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지 않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익의 질이 중요해요. 이익의 질. 그러니까 어차피 돈 잘 벌고 있는 건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질이 좋아졌느냐, 즉 체질 개선되느냐. 그래서 그 기준 제가 10만 원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10만 원 밑에서는 살 생각을 하셔라.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주요 종목군들 위주로 가격을 딱딱 짚어주셨는데, 오늘은 또 포스코 퓨처엠, 여기에다가 SG증권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감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상승하는 종목 많이들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감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